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는 달라스 영사관 출장소로 새롭게 부임하신 조범근 영사님과 함께 초대석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조범근 영사님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데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직접 이제 영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 달라스 출장소로 새롭게 부임한 조범근 영사라고 합니다. 먼저 동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뵙고 인사 나누겠지만 먼저 이거 뉴스를 통해서 이거 라디오를 통해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범근 영사님이시고요. 이곳 달라스에 언제 부임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번 달 2월 18일 날 도착해서요. 네. 19일부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조금 되지 네, 않은 네. 그런 시간인데, 와, 이 한국에서 굉장히 해외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말하면 좀 빡세게 이렇게 시간을 여유를 타이트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도착하고 그 소장님은 바로 네. 일을 근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네,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 영사님도 2월 18일 도착하셔서 그 다음날 바로 근무를 네네. 시작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네. 좀 쉴 시간, 시차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네요. 네, 저희가 보통 이게 근무 인수인계 시간만 한 2박 3일 주고요. 네. 나머지는 바로 일을 보통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달라스에 오신 지 아직 한 달 채 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달라스 처음 오셨을 때 첫인상 어떠셨어요? 이 달라스 그 전에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전에는 따로 방문한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저도 처음 사실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먼저 지도를 보고 주변에 달라스에 관한 정보를 보다 보니까 여기가 특히 교통의 허브, 비행편이나 어떤 도로망이나 이런 게 네. 미국 거의 중심에 가까워서 모든 것에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미국 많은 대기업들도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럴 만큼 항상 달라스 하면은 계속 발전하고 많이 역동적이고 계속 많은 인구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게 한인 저희 동포들도 많이 여기 거주하고 계셔서 네. 좀 더 정감이 가고 좀 더 에너지를 받는다고 할까요? 네. 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인 동포가 많이 있고 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만큼 이제 영사님이 하실 일도 많다는 그런 네. 어깨도 약간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네. 좋은 그런 달라스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네. 제가 조금이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좀 부담감 이런 게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다 보면 더 정이 들 것 같고 네네. 살고 싶은 곳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사님께서 그런 좋은 소문을 많이 듣고 약간은 기대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직접 달라스 방문하셨을 때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그런 기대하셨던 것, 달라스에 대한 좋은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 이게 진짜구나 하셨나요?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셨는지, 달라스 첫인상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추웠고요. 3주 전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맞아요. 네. 올해 정말 특히 늦추위가 네,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추웠다는 거 빼놓고는 사실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희 영사관 직원들도 많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민원실에 또 많이 찾아와 주시는 민원인 분들 네. 또 제가 전화로 몇 분 안 되지만 상담하면서 얘기 나눴던 느낌은 굉장히 푸근하고 네. 또 이렇게 한인 사회가 뭔가 이렇게 하나로 단결되고 이렇게 좀 뭔가 계속 하나로 힘이 모아지는 느낌?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첫인상 같습니다. 그래서 추위 빼놓고. 왜 다들 텍사스 하면 뭔가 굉장히 더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네. 그랬고요. 네, 맞습니다. 겨울이 있나? 겨울엔 춥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도 왔는데, 맞아요. 이번에 조금 춥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날씨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원래 달라스 날씨입니다. 영사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라스 첫인상 굉장히 뭐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달라스에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이 굉장히 정이 많으세요. 정이 네. 많으시고 참 좋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달라스 영사 출장소에서 실제적으로 뭐 민원 업무들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동포들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네. 달라스 영사 출장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 종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소장님이 그저께 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원실에서 뭐 이렇게 몇 가지 많이 보는 업무들이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다양하게 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 이런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다. 또 우리 한인들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것들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저희 달라스 출장소도 다른 대한민국 제 공간처럼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한국과 미국 간의 뭐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업무 중 영사 업무인데 네. 세 개 축이 있습니다. 뭐 동포 업무가 있고요. 네. 영사 서비스 업무, 재외국민 보호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건 아마 영사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영사 서비스 분야 그렇죠. 업무일 텐데요. 좀 영사 서비스 분야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권 발급, 뭐 가족관계 등록, 사증 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적 관련 업무, 네. 그리고 병역, 그리고 공증, 그리고 민원 상담 업무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업무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도 영사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분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영사관에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영사 서비스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막 빠르게 이렇게 적으면서 들었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여권 발급, 그리고 가족 증명서 발급, 뭐 사증, 비자 발급, 국적이나 병역, 그리고 공증 관련 업무, 민원 상담, 그리고 공인 인증서까지 발급하는 것까지 도와드릴 수 있다고 네, 이렇게 영사 서비스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또 대한민국 국적 가지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들 이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용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하시고 많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뭐 그거뿐만 아니라 동포를 위한 그런 활동,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까지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러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즘 좀 핫 이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선택적 복수 국적. 네네. 네, 이 이야기를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부분이 좀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잘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택적 복수 국적이 시행이 된 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2000 몇 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네, 국적법 개정에 따라서. 네네, 그 전에 또 자녀가 태어나거나 또 그 전부터 계시던 분들은, 그 전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네,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범근 영사님께서 선택적 복수 국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국적법의 개정이 되면서 2010년 그 주변에서 많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그 국적법하고 지금 여기 미국 국적법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현행 국적법상에는 어머니나 아버지, 부나 모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당연하게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 취득 규정이고요. 네. 그리고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이제 보통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국적을 굳이 뭐 포기하고 뭐 상실하고 이탈하고 이런 게 굳이 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 나라의 국적법상엔 어머니나 아버지가 태어날 당시에 한국 국민이었으면 네. 당연히 취득하시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영사님, 그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만이라도 한국 분이시면
네네. 국적을 한국 국적을 네, 취득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게 이제 98년 6월 13일 이전 국적법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전 국적법은 이제 부계주의라고 해서 네. 아버지가 한국 국민일 경우에 이제 취득을 했었는데 아.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14일부터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분 어느 한 분이라도 한국 네. 국적이면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그 자녀가 이제 한국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굳이 한국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는 네, 거죠. 당연히 취득한 걸로 저희 국적법상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저희 나라가 이제 복수 국적을 인정을 하지를 않고 네. 있고 뭐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 그렇죠. 단계가 오는 거고요. 네. 그 단계가 이제 그 보통 기본적으로 국적 선택은 만 22세 이전에 출생에 의해서 복수 국적이 되신 분들은 만 22세 이전에 혹시 20세 이후에 복수 국적이 되신 분들은 그 뭐 신고나 어떤 보유 어떤 아식에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달라지는데요. 남자인 경우에는 만 18세 되기 전 그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그 병역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번에 아마 저희 출장소장님이 잠깐 그 시기를 안내하신 거는 그 올해 이제 만 18세가 되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생이신 분들은 올해 이제 3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셔야지 네. 이 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해서 그때 좀 공지를 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복수 국적이 한국은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 22세 이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규정입니다. 네, 또 병역 관련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전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지 이거 미국에서 자라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병역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만 18세가 지나면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 병역 의무를 치러야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적 선택을 그때는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을 해야 선택을 하나 할 수 국적 있나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와, 이건 정말 내가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법으로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올해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3월 31일 전까지 꼭 올해 해야 되는 그 연령대는요. 2001년생까지 2001년생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네, 올해 3월 31일이 마지막 기회고 네.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미리 뭐 언제든지 네.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굳이 뭐 말로 기한까지 기한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2001년에 태어난 자녀들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좀 일찍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채팅창에서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네. 병역 의무는 38세까지입니까? 하셨는데 그게 언제까지인지 혹시. 우리나라 남자의 병역 의무는 사실은 이제 뭐 보충역, 뭐 제2 보충역까지 해서 네. 뭐 소위 말 민방위 편성까지 하면 40세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38세라는 건 아마도 이제 저희가 그 외국에 계신 자녀분들이 이제 외국에 계속 거주하시면은 그 병역 국적 이탈을 하지 않고 이제 병역 연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37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나이를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병역 연기를 하시면 37세까지 연기를 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서 이제 하시면 이제 면제가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해외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의 병역 기간이고요. 그렇구나. 기본적인 한국 남성의
병역 의무 기간은 40세까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해외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이 병역을 연기하는 게 37세까지 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병역 의무는 만 40세까지 네네. 하게 된다. 아, 잘 알겠습니다.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국적법이 좀 복잡한 게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출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국적 선택, 국적 이탈에 관한 거고요. 네. 근데 사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혼인이나 입양이나 네. 인지에 의해서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취득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국적 상실이나 국적 보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까지 이제 섞이다 보니까 국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다들 좀 어려워하시고 복잡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 경우로 생각 못했네요. 네. 여러 가지 태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케이스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케이스는 개인적으로 또 상담을 맞습니다. 전화 드리고 그쵸. 네, 저희 영사관에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니다. 저희가 그 모든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니까요. 네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선천적 복수 국적 그리고 그 병역 의무를 가진 남성들. 자녀들 남자 아이를 이제 자녀로 두고 계신 분들 이 위에서 언제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네. 질문을 받고 갈게요. 그 국적 포기를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요. 확정받는 기간, 시간 같은 것도 있나요?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프로세스 되는 시간이 걸리나요? 네, 저희 국적은 사실은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법무부에서 네. 처리를 하는 업무인데 네. 저희 제1공간에서는 그 신청을 접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모든 신청서는 법무부에 저희가 서류를 원본을 보내게 돼 있고요. 거기서 국적 상실을 최종적으로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끝난 건 아니고요. 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조금 그런 여유는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기간은 좀 걸리긴 하지만 내가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어쨌든 그거는 유효한 거죠. 국적 이탈 신고는 네. 30일까지.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 이야기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 잠깐 쉬는 시간 네. 가지고 와서 지금 6562님께서 질문하신 취업 비자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의 Yesterday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는요. 달라스 영사관 출장소로 새롭게 부임하신 조범근 영사님과 함께 초대석 꾸며보고 있습니다. 6434님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네요 하고 인사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질문 드린다는 걸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문 드리다가 깜빡했습니다. 달라스 어떠신지 첫인상 여쭤보고 했는데 이곳 달라스는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시고 또 이제 이곳에서 좀 오랫동안 거주를 하게 되셨는데 그전에는 어디서 계셨는지 그전에 부임지도 궁금해지네요. 영사님. 네. 전에 해외 근무로서는 바로 전에는 니카라과라고 여기 중미 국가 중에 하나에 있는 니카라과 네. 대사관에서 근무했고요. 네네. 그 전에는 그곳에서 두바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2년 근무하고 네. 바로 지금 달라스로 지금 바로 왔습니다. 네. 아우, 정신 없으셨겠네요. 네. 그 니카라과는 어떤 언어를 쓰나요?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입니다. 스페인어를 네. 쓰는 국가군요. 또 그 전에는 두바이에서 네, 근무를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그냥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력이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네, 그쵸. 그 전에 또 다른 경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또 이런 거 궁금해하시고. 네. 제가 그 공무원 생활은 저기 경찰 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경찰 공무원을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외교부로 특채돼서 외교부에서 지금 다시 근무한 지 한 9년, 10년 차 돼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공직 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네요. 경찰 출신이신데 1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셨는데 좀 경찰이 안 맞아서 그렇게 좀 이렇게 진로를 변경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너무 뛰어난 인재다 해서 외교부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건가요? 둘 다 아니고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제 경찰을 하면서 저 이제 한국법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법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유학 규직을 통해서 네. 미국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을 공부하고 나니까 좀 더 국제적인 어떤 분야에서 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그때 우연히 외교부 특채 공고가 났고 네. 지원을 해서 넘어오게 됐는데 네. 그때는 좀 아무 큰 고민이 있어서 넘어왔다기보다는 네. 그런 계기들이 주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닿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한국에서만 계속 지내시고 이렇게 경찰로 생활하실 때는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또 공부를 하고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쪽으로 좀 일을 하고 싶다. 네, 좀 넓은 세계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넓은 세계는 아니지만 일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관련되는 또 다른 제도나 다른 법이나 이런 관련되는 일을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가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부하신 것도 사용하면서 네, 경찰대학 출신의 미국 로스쿨 출신의 굉장히 지적이신 우리 조범근 영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지금 이제 쉬는 시간 지나고 와서 또 갑자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 주고 계십니다. 7436님도 환영합니다. 영사님 하셨고요. 구이님은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으시네. 약간 저음이라고 하시고 지금 긴장돼서 목이 막혔습니다. 아, 약간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 잘하세요. 6562님도 저도 질문만 하고 인사도 안 했네요. 반갑습니다. 두바이라니 멋집니다. 막 낙타 타고 다닐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왜 텍사스 생각하면 다른 분들이 그 예전 막 서부 영화 이런 거 네네. 생각하고 그쵸 맞습니다. 사막에서 막 말 타고 다닐 것 같고 그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두바이라고 생각하면 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낙타 타고 다니는 거 잘 볼 수 없죠? 어떤가요? 맞습니다. 두바이는 아시다시피 뭐 석유 부국으로 네. 나라의 큰 뭐 기반 시설을 만든 데라서 세계에서 유명한 아직까지는 최고층 빌딩이나 최고급 호텔이 즐비하고요. 네. 부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낙타보다는 고급 스포츠카가 아, 6562님 낙타보다는 고급 스포츠카가 많다고 길에서 네. 많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보지 않으면 모르고 직접 그곳에서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목소리 좋으시다고 하신 분께서요. 노래 잘하세요 영사님. 지난번 소장님은 노래 잘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아마 그렇게 노래를 잘 못할 것 같고요. 예, 네. 소장님 노래 잘하신다고 해서 저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예,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은 되지 않은 그런데 목소리가 진짜 저음이셔서 어떤 노래? 폴킴 아시나요? 그런 노래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언젠가 한번 두 분의 노래를 이제 부임하실 때 한국이나 다른 곳으로 다시 가시기 전에 예. 꼭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도 저희 그 채팅창에서 질문 하나가 올라왔죠. 취업 비자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개정 재외동포법으로 그 재외동포 취업 비자 F4가 많이 변경됐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입니다. 2018년 5월 1일 날 저희 재외동포법, 정확하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이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2018년 5월 1일 이전에 국적 이탈이나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분의 경우에는 네. 그 재동포 비자라고 하는 F4 비자가 있습니다. 이 체류 자격 부여를 40세 전까지는 부여를 못한다고 개정이 되어서요. 네. 지금 2018년 5월 1일 이전에 그 국적 이탈이나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분은 이제 40세까지 기다리셨다가 40세 이후부터 이제 F4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작년 5월 1일에 맞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작년 5월 1일 이전에 국적 이탈이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 남성분들 만 40세 이전이신 분들은 네. F4 비자를 신청하실 수 없다. 네. 그래서 만 40세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이 법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겠죠, 그러면? 뭐
조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아마 많은 공지를 해서 많은 네. 분들이 좀 데뷔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탈을 하셨으면 뭐 국적 이탈이나 상실 신고를 하셨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 기회를 놓치셔서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F4 비자 받는 방법은 만 40세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어느 분이셨죠? 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562님,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항 한 가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마지막 인사 듣기 전에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제가 여기 나오는 김에 하나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저희 민원인 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이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우리 동포분들은 네, 저기 최근에 그 한미 세법 관련 사항인데요.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해외 금융계좌 합산 총액이 1만 불이 넘어갈 경우에는 네, 이번에 아마 텍스 리포트 하실 텐데요. 4월 15일까지 하실 때 별도로 FBAR이라는 양식으로 그 폼을 통해서 또 그 신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요 사항을 좀 그 안내를 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뭐 한국 관련 법은 아니지만 또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좀 한국이나 뭐 해외 금융 계좌를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네. 이걸 혹시 이번에 텍스 리포트 하실 때 안 하셔서 혹시나 과태료나 벌금 같은 거 물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 사항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정보이고 꼭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세법도 개정으로 인해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 분들이 세금 보고하실 때 그 해외 금융 계좌 뭐 한국에 사실 그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한국 네. 자주 방문하시면서 네. 또 사용하시고 또 한국에서 또 쓸 일들 있으시기 때문에 한국에 그 계좌 갖고 계실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 계좌에 1만 불 이상 미화 10,000불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에서 세금 보고하실 때 매년 하실 때 꼭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또 물게 되실 수도 있다고 네. 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세금 보고 이미 많이들 하셨죠. 네. 이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세무사 회계사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또 네네.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본인이 직접 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내가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 상식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알아둬야죠. 자, 오늘 조범근 영사님 이제 달라스 오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오셔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인 동포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몇 가지 또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디케네 라디오 저희 초대석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동포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 이렇게 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계속 발전하고 여기 활기 있는 저희 달라스 한인 사회처럼 저희 영사관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동포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또 미흡하지만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니까요. 많은 격려하고 조언 그리고 뭐 언제든지 건의사항 있으시면 영사관에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또 우리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또 도움받으실 일 있을 때 연락하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달라스로 새롭게 부임하신 달라스 영사관 출장소 조범근 영사님과 함께 초대석 가져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